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건축 경기는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6년도 건축 관련 경기도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 과연 건축 관련 업을 하는 사람들은 2026년 새해 어떤 전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할지에 대하여 2026년 건축 경기 전망과 함께 생존 대책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 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026년 건축 경기 전망과 건축업, 생존 전략 등의 주제로 아래와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수익형 건축 사업이나 불법 건물, 특히 경매, 공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런 건축에 투자하시려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투자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 유망한 경매나 공매 물건, 그리고 사업성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 리모델링 등 건축적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와 공동투자 및 업무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즉, 가성비나 사업성이 유망한 경매나 공매 물건이지만 미사용 승인 건물, 중단된 공사 건물, 불법 건물, 용도 변경, 증축, 리모델링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의 건축 부분에 대하여 당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공동 참여 등으로 진행시켜보자는 것으로, 만약 동의하시는 경우 물건 분석부터 건축적 해결까지 필요하신 분은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보유하신 땅이나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경매나 공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최근 건축 및 부동산 경기 상황으로 먼저 최근 건축 및 부동산 경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는 건축 경기 전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시행사와 건설사 모두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규 착공 자체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물량의 증가도 건설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방 중소도시는 물론 광역시조차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곧바로 현금 흐름 악화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다시 공사 중단, 기업 부도, 고용 불안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공사 원가는 과거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철근, 레미콘, 유류비, 인건비까지 모두 상승한 상황에서 분양가는 규제와 시장 상황 탓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으니 건설사의 수익 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임대나 분양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건축 경기는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축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것으로,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건축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입니다.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차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토지 매입부터 설계, 인허가, 착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금융자금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몇 배 이상 커졌고, 특히 대출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수요 위축입니다. 주택 가격이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다시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 되었고, 실수요자들 역시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 불안으로 인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래량 감소는 곧바로 분양과 임대 시장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건축 물량 축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대출 규제, 세금 정책,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건설업체와 시행사는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책 리스크가 커질수록 금융권은 더욱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자금 조달은 더욱 위축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하였고,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는 건축 수요 자체를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지으면 팔리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 5번째, 건축 경기가 좋지 않은 중요한 이유로 이미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개발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산업화와 개발 시대에 건축할 수 있는 웬만한 건물을 다 지어 이제는 신축할 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축 경기 침체는 단일한 원인이 아닌 금리, 수요, 정책,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3번째, 2026년 건축 경기 전망으로.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인 내년 새해 2026년 건축 경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언제쯤 경기가 다시 좋아질 것인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2026년 역시 급격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금리 전망을 보면 2025년 후반에서 2026년 초 사이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즉, 대출 환경이 일부 완화될 수는 있으나 건설 경기를 폭발적으로 부양할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주택 수요 측면을 보면 수도권 핵심 입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히려 지역 간 양극화와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은 견조한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 정책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SOC 투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도시재생 사업 확대 등 일정 부분 공공부문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건설사와 전문 건설업체들에게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년 건축 경기는 현재보다 조금 나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호황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완만한 회복, 국면 정도로 전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할 시기가 아니라 철저히 체력을 보강하고 구조를 정비해야 할 시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 4번째, 건축 불황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으로. 그렇다면 이런 불황기 속에서 건축업은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아야 할 것인지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조건 현금 흐름을 우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출보다 현금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외상공사, 무리한 PF 사업, 보증 부담이 큰 프로젝트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사대금 회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아무리 규모가 커 보여도 매우 위험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고정비 구조를 최대한 슬림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차량 유지비, 관리비 등 고정비가 과도한 기업은 불황기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은 과감히 줄이고 변동비 중심의 구조로 경영 체질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 하나만 바라보는 구조는 지금 시대에 매우 위험합니다. 리모델링, 유지보수, 소규모 증축, 인테리어, 공공, 소규모 공사 등 다양한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시공 경쟁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절감, 친환경 건축,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내진 보강, 스마트홈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만이 지속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공공발주 시장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분양 시장이 위축될수록 공공건축,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공사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확대됩니다. 전자입찰, 조달청 나라장터, 지자체 발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찰 참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불황기에 중소규모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으로. 불황기에도 중소규모 업체가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및 리노베이션 등 기존 건물의 재활용 사업입니다. 신축은 줄어들고 있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 등 원룸,
소형 상가, 다세대 주택은 리모델링 수요가 꾸준합니다. 구조 변경, 외벽 보수, 옥상 방수, 승강기 교체, 주차장 개선 등은 중소건설사에게 매우 적합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경매나 공매와 같은 방법도 적극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과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블록 단위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조합과의 직접적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주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공장, 물류창고, 소형 근린생활시설 신축입니다. 대형 물류센터는 포화 상태지만 20만 500평 규모의 소형 창고, 지역 기반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은 여전히 실수요가 존재합니다. 투기 수요가 아닌 실사용 목적의 건축은 불황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됩니다. 네 번째는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기계설비,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 건물은 지어진 이후에도 끊임없는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분야는 경기 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하며 정기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 연계 건축 분야입니다. 그릴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태양광, 설치 지원,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 등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중소업체일수록 이러한 정책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까지 2026년 건축 경기 전망과 건축업 생존 전략에 대하여 첫 번째, 최근 건축 및 부동산 경기 상황, 다음 두 번째는 기존 건물의 구조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 세 번째, 2026년 건축 경기 전망, 다음은 네 번째로 건축 불황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 마지막 다섯 번째, 불황기의 중소규모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까지 2026년 건축 경기 전망과 함께 불황 속에서 건축업이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의 건축 시장은 더 이상 규모가 아니라 생존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안정적인 현금 흐름, 전문 분야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전략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3년 뒤, 5년 뒤의 기업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불황의 시간을 위기를 넘어 기회로 만드시기 바라며, 혹시 오늘 설명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투자 등 공동사업 제안에 관한 것과 혹시 보유하신 땅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기존 건물이나 경매 등을 위해 용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위반 건축물과 수익형 건물 등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여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낙찰받은 건물의 리모델링, 용도 변경, 증축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적 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